그러한 욕구가 발생하는 시상하부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넓은 부위에 촘촘히 뇌세포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결국 남자아이들이 더 훨씬 강렬한 욕구를 느끼고 욕구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욕구는 결국 그러면 성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참 되게 고민인 분들 많을 거예요. 도대체 뭐 아들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허용해야 하는가 이것도 좀 되게 고민되거든요. 같은 맥락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게임도 마찬가지고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미 들어가면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요. 네. 우리 아이만 안 갖고 다닌다고 하는 것도 아이한테 또 자존감을 네. 또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늦게 사줬어요. 몇 살에 사주셨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해줬거든요. 그 전에 혹시 키즈폰을 쓰셨나요? 키즈폰이나 폴더폰을 썼죠. 전화가 가능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는 있고 대신에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주어지면 아이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러한 자극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하고 마찬가지로 이 반응성 집중력하고 이 스마트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면은 그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폰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모도 사실은 부모부터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쥐고 놓지를 않으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일정 시간 집에 들어오면 예. 9시부터는 저희 스마트폰 놓는 바구니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놓으세요. 네, 다 온 가족이 다 넣고 닫아버렸어요. 그러셨구나.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폰 기능에 그런 이렇게 셧다운 할 수 있게 굉장히 섬세하게 이 앱은 언제나 쓸 수 있고 뭐 영어 사전 같은 앱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계로 아이들한테 정말 뭐 영어 학원에서 주는 영상 같은 거를 봐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것만 열리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0분 되면 딱 꺼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쓰게는 해줘요. 이런 세상을 너무 경험해보시면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라든지 이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려면 네. 부모님도 그만큼 영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전혀 게임은 근데 우연히 게임 하나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울까 하다가 애들이 이건 제발 안 지워지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분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되면 팍 꺼져요. 15분. 아, 그런 기능을 써서. 언니가 15분 다 썼다. 나는 못 썼다. 억울하다. 그 나도 해달라 이러면 또 이제 비밀번호 눌러서 15분 더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한 네. 부모님들이네 진짜. 저희 애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은 안 사줬어요. 폰 자체를 아직 안 사줬거든요. 넌 아직 아니야. 그거는 저도 결사 반대라서. 저도 사준 거 아니고 정말 제 공기계 쓰는 그러니까 거. 네. 아직 안 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량 선생님한테 빌려갖고 그 오가는 중에 게임을 하는 거야. 역시 아빠 닮았어. 아빠 그 협상 능력과 그게 너무 좋은 것 아빠 같은데. 그걸 또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길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웃어 넘기곤 있는데 근데 차에서 하면 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쥐어주는 순간 아마 거기에 또 계속 몰두할 게 뻔해서 지금 그것까지 쥐어주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가 스마트폰은 없지만 사실 뭐 TV 집에서 보고 뭐 지가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자극적인 영상들도 가끔 나오고 광고 같은 것도 짤막하게 나오지만 되게 폭력적인 장면 나올 때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그 난리 나면서 자기도 오징어 게임을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보여주긴 했는데 계속 방송에서 조금씩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막 잔인한 장면들도 보고서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는데 이 스마트폰만 막는다고 그게 답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 TV에 노출되거나 매체에 노출되는 네네.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아이가 어느 순간에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부모님이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네. 같이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통제하고 있어서 너는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는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면은 아이가 규칙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규칙을 이해하고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들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다행히 아들이 없어서 조금 딸에게도 성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아들에게 하는 건 전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아들에게 네.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들의 뇌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하는 게 좋을지 네, 너무 질문이 크지만 지금 떠오르시는 대답을 해주신다면 언제부터 해야 될지도 좀 사실은 아직 네. 어려서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데 도대체 언제 정도부터 하면 좋을지.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 막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부터 교육이 들어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순간에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성에 대해서 다른 성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성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상하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욕구가 발생되는 곳이에요. 네. 욕구 중에서 인간의 욕구,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배설욕 같이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욕구들,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들인데 그러한 욕구가 발생하는 시상하부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넓은 부위에 촘촘히 뇌세포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결국 남자아이들이 더 훨씬 강렬한 욕구를 느끼고 욕구의 시간도 굉장히 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욕구는 결국 그러면 성하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걸 어느 한순간부터 통제해. 발산하면 안 돼.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육하려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야, 감춰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훨씬 더 음성화되겠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랑 뭐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이가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정보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만 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특히 자기 또래로부터 얻는 잘못된 성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아이들이 노출돼서 나중에 부모가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뭐 그냥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가치관이나 혹은 인식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포옹하거나 애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 저런 거 보니까? 뭐라든가. 뭐가 어때? 그렇죠. 보통 반응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이게 부끄럽거나 내가 표현을 엄마한테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좀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막 이렇게 아이들
없는 데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 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시고 뭐 스킨십이라고 그래서 막 강하게 이런 거 말고 손잡거나 포옹하는 정도는 저는 네.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성 친구를 갖게 돼요. 근데 이성 친구를 가진 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부모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형성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추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꼭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초등 아가들을 키우는 입장인데 엄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크면 정말 애들이 다 화장을 하고 뭐 그런 성관계 하는 애들도 되게 많다, 학생인데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태도 궁금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 경험을 해본 아이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첫 경험을 한 아이들한테 첫 경험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14세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오 마이 갓. 14세가 안 된다고요? 네, 14세 이하 있더라고요. 빠른 애들은. 그러니까 경험을 해봤다고 네, 네, 하는 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조사를 그런 해보니까. 아이들이 극히 일부인지 아니면 저 라떼랑 뭔가 상황이 바뀐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이라든지 성적인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고 일찍 시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매체의 노출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째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것에 아이들이 노출되기 전에 네.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된 성지식을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아들에게, 딸에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뭐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 같은 것을 볼 때도 성적인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저거는 뭐가 잘못된 거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내용이고 하는 것들을 매체를 이용을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뭐 숭고한 것이고 사랑의 결실이고 이런 말들은 아이가 더 환상을 갖게 하고 더 먼 얘기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이라고 네. 하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나라하게.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와 커서 갑자기 또래로부터 잘못된 지식을 듣고선 그걸로 환상을 갖고 있는 아이와는 네. 굉장히 인식 차이도 큽니다. 가끔 왜 미국 티네이저들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자기가 섹스를 못하면 완전 열등한 아이처럼 보여져서 걔가 무슨 뭐 프롬 파티에 꼭 그 전까지 뭐 하려고 막 하는 자충우돌 이야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변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모험담처럼 얘기하는 아이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성 친구를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좀 미리미리 조기 교육해서 나중에 큰 불상사를 막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 다른 얘기로 그 수면과 학습의 관계도 좀 짧게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면 시간이 학습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가요? 네. 우리 세 분께서도 수면 시간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적게 잘 때는 3-4시간 자고요. 그러다가 한번 방전되면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잘 때도 있고요. 몰아자는구나. 네. 네. 최근에는 그래도 한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예전엔 패턴이 막 엉망이어가지고 그랬었는데 7시간, 8시간 자면 그래도 좀 조금은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는 정말 중요한데요. 네.
아이들이 수면을 해야 되는 시간을 반드시 수면해야 되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10시에는 반드시 자야 되고요. 밤 10시요? 네.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꼭 숙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하려면 그 전에 잠들어야겠네요. 그렇죠. 9시 반 정도부터 부릉부릉 이제 잠자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죠. 12시까지 안 자는데 안 자면. 왜냐하면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네. 호르몬이 있어요. 예. 멜라토닌은 딱 분비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시부터 2시. 근데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뒤로 미뤄져요. 네. 12시 이후로 미뤄져서 아이들이 밤도깨비처럼 되거든요. 네. 근데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작용은 첫 번째는 약간 잠에 들게끔 노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된 숙면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나 혹은 기분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박탈된 수면을 하게 되면 혹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찌뿌드둥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게 되죠. 네. 네.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자려고 하지? 이런 느낌이 너무 활동을 안 했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게 좀 아이들에게 걱정되고 미안한 부분인데 학원은 막 길길이 보내는데 네네. 활동을 너무 안 시켜서 아이들이 약간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안 자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수면이라는 것도 패턴이에요. 습관이고. 그러니까 일찍 자 버릇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찍 자잖아요. 네. 네. 여기. 매우 건강하신 겁니다. 네. 네. 예, 얼마 못 주무시죠? 응? 요즘 얼마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도 한 6시간, 7시간 자죠. 더 자야 되죠. 한국 사람들 너무 안 자죠. 그래도 성인이라고 한다면 7시간 정도는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은 꼭 자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늦게 자면 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네. 일어나기 힘들면 아침 식사 거르고 가죠. 그렇죠. 아침 식사 거르고 5분이라도 더 자려고 그러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밤새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 있어요.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주로 전날 학습하거나 혹은 경험했던 일들을 뇌에 차곡차곡 쌓아놓거나 제대로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면이 박탈돼서 벼락치기를 하고 밤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려워요. 저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신에 그렇게 계속해서 전날 배웠던 거를 공부하다가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뇌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네. 뇌가 깨어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뇌에 전달이 돼서 뇌가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깨어나는 상태가 돼요. 네. 거기다가 밤새 뇌는 일을 했으니까 네. 지금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영양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수면도 중요하지만 아침 아침을 식사도 먹어야 되는구나. 예,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 꼬여버리니까 네. 아침에 정신 못 차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가서 가면 또 배고프니까 허기져서 또 집중 안 돼. 야, 이게 참 악순환의 시작이 수면에서 근데 시작하네. 너무 당연한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런 게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아이들이 할 일이 너무 많기는 하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전날 다 해놓고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이들 수면 패턴 잡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9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다 정리하고 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멜라토닌은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비가 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네. 네. 그 간접등 같은 것도 켜놓으면 안 돼요? 간접등은 아이가 잠들기 전에 무서워하니까 예. 살짝 켜놓으셨다가 잠이 든 것 같으면 끄시는 게 좋고요. 새카맣게. 네. 그리고선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좋아요. 그쵸. 텔레비전 틀어놓고 재우려고 하시면 그거는 선잠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뉘어놓고 아이가 어리다고 한다면 9시 반부터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도란도란 하다 보면 아이가 불이 꺼지고 조용한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잠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수면 패턴을 좀 정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9시 네. 반, 9시. 또 부모 입장에서 그 시간에 자기는 또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죠. 내가 엄마 12시까지 놀 수 있는데 이제 뭐 퇴근하고 오면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자라고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루의 마무리가. 그러니까 새벽에 해요. 네? 부모님들도 할 일을 일찍 자고. 새벽에 새벽형 인간이 되라. 5시에 얘기하고 노세요. 그런 데는 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도 저 본인이 하는 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다 해. 그러겠죠.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그러네요. 박 박사님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다양한 방면에 그 이제 아들의 뇌뿐만 아니라 다른 할 얘기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분들. 이 책은 정말 다른 나라의 분들이 읽어도 무리 없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고 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건강한 양육자가 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원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행착오들 속에서 결국은 상처받는 거는 부모님이 더 훨씬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좀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양육서를 계속해서 쓸 예정이고요. 말씀하셨지만 아들의 뇌 후속편으로 딸의 뇌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 네. 써주셔야 돼요. 네. 아들로 태어난 아빠들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기별로 어떻게 뇌가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잘 구성을 해서 그 관련된 책을 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너무 다음 재밌을 주에.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했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일본 마지막에 뭐 네. 예고했던 뭐 절제력 결핍 장애라든지 아니면 사춘기 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진짜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많이 도움되는 방송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